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는 응급간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응급처치의 개요에서 기도유지와 지혈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수와 문제은행의 페이지 수는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먼저 응급처치의 정의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응급처치의 정의란 자, 의사에게 치료받기까지의 병원에 가기까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의사에게 치료받기까지의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 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처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응급처치의 목적이죠. 자, 환자를 가치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거는 뭐 쉽게 여러분 통증이라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통증을 가능한 다운시켜 주셔야 되겠죠. 경감시키는 것에서부터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지 않게, 더욱 심해지지 않게 방지하고 나아가 환자의 생명,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응급처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자, 응급처치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1단계는 기도유지. 우리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둘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숨 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숨 쉬기 위해서 기도 유지가 가장 1번 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 이 기도 유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출혈을 막아주는 지혈. 자, 그래서 기도 유지,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요. 출혈이 계속 되게 대비되면은 결론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유지하고 지혈을 하신 다음에 쇼크 예방하는 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도 유지되지 않고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로는 쇼크로 환자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상처 보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응급처치 구명의 4단계는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기도 유지는 어떻게, 지혈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실 건데 오늘 시간에는 기도 유지와 지혈에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유지.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숨을 잘 쉬기 위해서는 우리 대상자분의 기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자, 부상자의 기도가 개방되도록 하여 질식을 예방하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들을 방지하셔야 되겠죠? 기도 개방되도록 하여서 질식을 예방하고,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호흡을 자유롭게 해주며, 호흡이 곤란한 경우 상체를 45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곤란할 때 환자의 체위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앙화의보다는 상체를 조금 세워준 자세, 상체를 45도 이렇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체가 올려진 자세를 해주셔야 우리는 호흡하기 수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단계인 기도 유지를 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 개방되도록 하여 질식 예방하고 기도 내에 이물질이 있어요. 그럼 그 이물질 제거하셔서 호흡을 자유롭게 해주며 호흡이 곤란한 경우 상체를 올려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유지를 하는 방법은 모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꾸 나왔거든요. 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반듯하게 있는 것보다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게 되면 기도 내의 이물질도 제거되고요. 기도 개방도 훨씬 더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머리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턱은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법. 요것도 대표적인 기도 유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턱을 위로 올리는 방법. 그래서 턱을 위로 올립니다. 머리는 손대지 않아요. 턱을 위로 올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 턱을 위로 오는 이 방법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요 목에 부상이 있어요, 현재.
목뼈가 부러졌거나 지금 척추 쪽으로 뭔가 손상이 있거나 뇌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 머리 쪽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을 움직이지 않고 기도 개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디만? 머리 손댄다 안 된다? 머리는 손대지 않고요. 턱만 올린다. 이렇게 해서 기도 개방의 방법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 기울이고 턱 들어 올리는 방법, 턱을 밀어 올리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는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서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실 때 가장 1단계는 기도 유지를 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고 이 부분은 교과서 전체 맥락에서 정말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죠.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은 뭐 기도 유지가 답인 게 뭐 태반이고요. 여기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지혈입니다. 지혈. 자, 출혈. 그냥 일반 출혈이 아니라 이제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심한, 뭐 대량 이런 말이 붙어요. 자, 심하고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면 우리는 얼른 이 피를 지혈을 해주셔야 사람의 생명을 유지를 하거나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요. 자, 먼저 직접 압박입니다.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압박시키는 거. 자, 그래서 대출혈, 심한 출혈, 대량 출혈이 있으면 우선 가장 먼저 상처를 직접 압박한다. 별표 한 4-5개 해주셔도 돼요. 시험에서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지혈, 출혈이 발생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있다.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직접 압박. 이게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 한 5개 정도 해서 직접 압박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직접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처 감염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상처가 난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압박을 해버리면 감염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상처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반드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무균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정말 지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감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이 출혈을 막고 보는 거죠. 이 출혈을 막아서 환자 생명을 구한 다음에 감염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처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출혈을 막아서 부상자의 무엇을? 생명을 구하는 게 현재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감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고 얼른 지금 이 환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출혈을 막아주는 직접 압박이 시급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혈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직접 압박, 요걸 좀 기억하시고 감염, 생각할 겨를 없다. 환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접 압박과 함께 여러분 거상법을 같이 해주면 정말 퍼펙트 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상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로 올려주는 방법을 거상법이라고 하는데 직접 압박 시 거상법을 동시에 사용하면은요. 출혈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상법을 해주면 왜 좋으냐. 출혈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출혈이 늦춰주고요. 그 다음에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출혈 부위를 만약에 지금 여기 팔에서 이렇게 출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더 많이 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을 갖다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이 있고 심장 위로 여기를 더 이렇게 손을 여러분 손이에요. 손을 올려주게 되면은 출혈이 조금 덜 하겠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에 콸콸콸 쏟아지는 출혈이 심장보다 높게 출혈 부위를 올려주면은 출혈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속도도 늦춰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출혈 속도를 늦춰주는 방법으로 거상법을 직접 압박과 동시에 해주시면은요, 출혈을 훨씬 더 잘 막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디보다 높게 올린다?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혈 방법에서는 이 직접 압박 플러스 거상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지압법이 나와 있어요. 지압.
자, 요 지압법은 핵심 포인트를 눌러준다. 핵심 자리, 혈자리 꾹 눌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출혈 부위에 가까운 동맥이에요, 여러분. 정맥 아니고 동맥. 정맥 아니에요. 자, 동맥 부위를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지압하는 방법인데 이제 요거는 동맥이라는 거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는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동맥 부위를 꾹 하고 눌러주는 거, 핵심 포인트를 띡 하고 눌러주는 거를 지압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혈대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지혈대. 자, 이 방법은 직접 압박, 지압법. 우리 위에서 했던 방법을 사용해도 출혈이 멎지 않을 경우에 자, 키워드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최후로 마지막에 꺼내드는 방법이 지혈대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지혈대를 이제 마지막에 사용을 하느냐. 자, 지혈대를 사용할 때 지혈대를 사용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팔, 다리를 절단하느냐 또는 생명을 구하느냐에 관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팔다리를 버리고서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 경우에는 지혈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절단하느냐 생명을 구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절단을 감안하고도 지혈대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지혈대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순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상처 부위에 혈액이 잘 가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괴사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괴사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혈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생명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혈대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혈대는 최후로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괴사로 인한 절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혈대를 사용을 하면은요. 괴사로 인한 절단 가능성을 항상 고려를 하여야 되는데 지금 괴사 절단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생명 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일 경우에는 괴사, 절단을 감안하고서라도 지혈대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지혈대는 최후에 사용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혈대의 사용 방법 여러분 상처로부터 가까운 곳에 지혈대를 매줍니다. 상처로부터 먼 곳 아니고요. 먼 곳,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먼 곳 아니고 상처로부터 가까운 곳에다가 지혈대를 매줍니다. 묶어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혈대를 계속 해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괴사가 발생을 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분마다 풀어줘서 순환을 유도하고 2, 3분 후에 다시 묶어줘요. 20분마다 묶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는다. 우리 교과서 맥락에서 30분 넘어가는 처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30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혈대 적용 부위를 자 중요한 거 심장보다 어떻게? 높여준다. 지혈대 적용 부위, 지혈대를 적용한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상처로부터 가까운 곳에 묶어주고요. 지혈대 묶고 나서 거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혈대 적용 부위를 어디보다? 심장보다 높게 묶어준다. 아시겠죠? 심장보다 심장보다 높여준다. 묶어준다 아니에요? 심장보다 높여준다. 지혈대 적용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준다. 자, 그 다음에 출혈이 멈추기 전에 음료수를 주어서는 안 돼요. 음료, 물. 대표적으로 그래서 출혈이 멈추기 전에 물을 경구로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대량 출혈이 있는 과다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술 전에 다양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검사를 할 때도 금식이 필요한 검사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멈추기 전에는 음료,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 경구로 줘서는 안 된다. 왜냐? 수술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출혈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환자는 저혈량, 쇼크 이게 발생을 하겠죠. 물, 수분, 출혈 그러니까 순환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경구로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수분이라는 것을 보충해서 순환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경구가 아닌 비경구적으로 그러니까 수핵요법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링겔 수액요법으로 수분 보충 같은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은행 121페이지에 7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응급처치의 목적.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답은 1번이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응급처치 구명 4단계의 순서. 자, 구명 4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기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으면 이걸 지혈을 하셔야 기도 유지, 지혈이 잘 돼야 쇼크로 넘어가지 않는다겠어요. 그래서 기도 유지하시고, 지혈하시고, 쇼크 예방, 마지막이 상처 보호라는 거. 요게 4단계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기도 유지, 지혈, 쇼크 예방, 상처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1단계는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호흡, 숨 쉬는 게 제일 먼저다. 이 부분 첫 단추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응급처치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자, 회복할 수 없는 환자의 임종시 처치다. 임종시 처치 아니에요. 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고나 급한 병에 의한 즉각적, 임시적인 처치다. 맞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까지의 즉각적이며 임시적인 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응급실에 빠른 맥박과 호흡곤란이 있는 40대 남자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에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맥박에 포커스 두지 마시고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자,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도 유지죠. 살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기도를 확보하고, 기도 확보라는 게 기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고요. 산소 투여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뭐 반자위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기도 유지. 자, 기도 확보, 기도 유지, 산소 투입.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 3번에 에피네프린 나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요거 뭐 응급에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고 기관지 확장제로도 사용하는 약이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나중에 여러분 기초양리에서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약인데요. 얘는 기관지 확장을 해주고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응급약물입니다. 응급약물.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자가 쇼크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이제 뭐 심정지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아나필락틱 쇼크 있잖아요. 요런 때 사용을 하는 약물이고 여기와는 지금 뭐 크게 연관성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한다. 4번. 전기충격요법 같은 경우는 심정지 시에.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응급처치 구명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거. 응급처치 구명에서 가장 먼저 우리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숨 쉬는 거니까 숨이 안 쉬어지면 요거를 얼른 숨 쉴 수 있게 기도 유지하시는 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심한 출혈. 그래서 심한 출혈, 대량 출혈 이런 것들. 자, 심한 출혈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은 직접 압박이죠. 우선 가장 먼저 상처를 직접 압박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상처를 직접 압박하는 거. 그래서 직접 압박이 제일 중요하다겠어요. 자, 그럼 13번. 창상으로 인해서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 자, 응급처치, 지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면 직접 압박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답은 3번 출혈부리 압박. 자, 그다음 14번 두 번째 줄.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처치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직접 압박 생각을 해서 찾는데 직접 압박 자체가 없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 거상법, 지압법, 지혈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답은 있었네요. 죄송해요. 직접 압박. 근데 직접 압박이 없으면 뭐 거상법, 지압법, 지혈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15번. 공업용 절단기에 손가락이 잘려서 출혈이 심한 환자의 응급처치로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자, 그래서 출혈이 심한 환자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직접 압박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없네요. 자, 직접 압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뭐 거상법도 생각하시고 지압법, 지혈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1번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심한 출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출혈이 멈추기 전에 음료, 입으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혈 멈추기 전까지는 음료, 수분 공급하시면 안 되겠고, 2번 상처를 중심으로 지혈대를 심장 멀리 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혈대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혈대는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니까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혈대 같은 경우에는 상처 가까운 곳에 매셔야 되는 거. 가까운 곳. 상처 가까운 곳. 상처 가까운 곳으로 매고, 지혈대 부위, 지혈대를 매준 지혈대 적용 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3번. 드레싱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드레싱이 문제가 아니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게 문제예요. 4번. 출혈 부위를 높여준다. 이게 여러분 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압박에다가 거상까지 해주면 정말 퍼펙트한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상법은 직접 압박 시 거상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데, 출혈의 속도를 늦춰주고 이 방법은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수혈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응급처치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6번 심한 출혈 시 지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혈의 첫 단계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국소 거양법. 이 국소 거양법이 여러분 거상법, 국소, 거양법이 거상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직접 압박은 다른 방법으로 지혈되지 않을 때 최후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압박은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고 최후로 사용하는 거는 지혈대입니다. 자, 3번. 지압법은 출혈 부위에 따른 정맥 압박이 아니라 어디? 동맥의 압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직접 압박은 상처에 감염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직접 압박을 한다라고 했어요. 상처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출혈을 막아서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접 압박 시행합니다. 5번. 출혈이 심한 상처는 드레싱이 우선이다. 심한 출혈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다? 직접 압박이다.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직접 압박. 가장 먼저 하는 거. 그 다음에 최후로 사용하는 거는 지혈대. 그 다음에 지압법은 키워드 동맥.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그림 문제라서 제가 여기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손목에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 부위에 압박과 그 위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현재 손목에 피가 난대요. 그러면 손목을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압박과 동시에 거상도 같이 해달라라는 거. 그래서 압박, 직접 압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거상까지 완벽하게 했는지를 보는 시험 문제였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만 생각하셔서 요거 체크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3번 아니면 뭐 4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1번이 가장 압박 플러스 거상이 된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 출혈이 심한 부상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혈 부위 압박, 지혈대 사용, 수액 공급. 그래서 음료는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시는 거. 물을 입으로 마시는 거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출혈이 있다는 거는 몸에서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돼야 돼요. 근데 물론 입으로 먹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비경구적으로 수액으로도 보충하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저혈량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 수액 공급해줘요. 19번. 출혈을 멈추고자 할 때 체후라는 키워드 나왔어요. 그럼 답은 뭐죠, 여러분? 지혈대.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지혈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될수록 상처로부터 먼 곳에 지혈대를 맨다. 먼 곳이 아니라 여러분 먼 곳 아니고 상처로부터 가까운 곳에 매주셔야 되겠고요. 자, 2번 출혈 부위를 낮춰준다가 아니라 출혈 부위는 높여줘야 돼요. 어디보다? 심장보다 높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음료수를 주어서 수분을 보충한다. 음료수 먹는 걸로 보충하는 게 아니라 수분으로 경구투여가 아니라 비경구적으로 수분 보충을 할 거면 비경구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수액요법. 자, 4번 지혈대를 오래 매고 있는 경우에는 매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을 다시 묶어줍니다. 그쵸? 20분마다 풀어주고 어느 정도 순환은 유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마다 다시 묶는다.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교과서 맥락에서 하는 처치들은 30분 넘어가는 거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5번 지혈대는 매 60분마다 30분 넘어간 거 없다 했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